이은상과 이병기예요. 이은상, 이병기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은상, 노상 이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은기는 이병기, 가람 이병기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 시조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대가들이 분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책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239쪽 왼쪽에 개관부터 볼게요. 개관 찾으셨죠? 자, 1920년대 최남선은 이제 2인 문단 시대라고 해서 맞죠? 이광수 최남선 시대에 조선심, 조선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조선심이라는 것은 강조해서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를 창작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병기는 실감, 실정,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느낄 감, 실제, 정, 감정. 쪼꼬빠이 할 때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감정을 갖는 그런 것을 중시한다는 거니까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서의 시조를 창작했다. 이은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은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알아야 돼요. 이은상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은상과 이병기의 시의 주제의 차이. 그걸 꼭 아셔야 돼. 이게 얼핏 여러분 공부하면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거 같은데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둘째 줄에 이병기는 거기 밑줄 치세요. 실감, 실정을 중시하며 문자로 쓰고 있는 자유시로서의 시조를 창작하고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실감, 실정을 중시하며 문자로 쓰고 있는 자유시로서의 시조를 창작한 사람이 누구냐? 시인이. 그러면 이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김소월, 최남선은 아니야. 두 사람 아니야. 근데 이은상하고 이병기에서 고쳐도 틀리고 안 고쳐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병기는 실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정 이런 것들이 있다. 하여튼 이은상은 우리말의 청각성, 그렇죠? 청각성을 살린 시조를 창작했다. 그러니까 이은상 하면 이제 청각의 청각성,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병기는 또 뭐라고 나왔어요? 이병기 밑에 나왔죠. 문자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병기하고 이은상이 막 이렇게 겹쳐놨어요. 잘 보세요. 그렇죠? 문자로 쓰고 눈으로 읽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읽는 거니까 시각이겠죠. 시각적인 거는 이병기예요. 자유시로서의 시조 창작법을 제시를 했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렇죠? 청각은 이은상이죠. 이은상.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은상 밑에서 한 5번째 줄 읽어볼게요. 새로운 시조는 낭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 읽을 수 있도록 입말 살려 써야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 시각보다 청각, 이미지 연쇄보다 소리의 반복이 승한 문자의 하여튼 청각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청각성 나오면 이은상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작가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9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조 부흥론이 2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시조 부흥론은 뭘로서 중요하냐? 거기다 시조 부흥론 밑줄 치시고 써보세요. 시조 부흥론 239쪽 첫째 줄에 시조를 거기다 쓰십시오. 현대화하는데 공헌함. 시조를 현대화하는데 공헌함. 이게 시조 부흥론이에요. 자, 이건 뭐 제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시조를 현대화하는데 공헌한 게 시조 부흥론이다. 그래서 이 최남선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조선의 마음. 그래서 그거 일에 이병기 이은상이 있었다. 자, 가람 이병기 이제 밑에 나오면 전라북도 익산. 얘 옛날에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이걸 익산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뭐 장남으로 뭐 누구 이런까지 몰라도 돼요. 한학을 공부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뒤늦게 신학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전주 공립보통학교에 갔다가 뭐 한성 사범학교 입학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돼. 주시경을 만나 여기 밑줄 써요. 5째 줄에 조선어 문법을 배우며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시경 하면 여러분 국어학에서 주시경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글 강습 이런 걸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국어학적으로도 이제 뛰어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원래 문학적인 분이지만 주시경은 문학자는 아니잖아요. 어학자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시조를 발표해. 23년에. 그리고 뭐 시조의 연구에 뭐 시조 부흥, 그 다음 밑줄 세 시조 부흥운동 주도란 말 있죠?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시조란 무엇인가, 뭐 시조가 어쩌고. 시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시겠지만, 뭐의 줄임말이냐? 시절 가조의 줄임말이에요. 한자까지 안 쓸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시절 가조. 시절 가조에 이렇게 따와서 시조예요. 시조는 뭐냐? 요즘 말로 해볼게요. 요즘 말로. 유행가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여기까지는. 시조가 유행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면 청살리 막 이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게 다 유행가예요. 옛날에. 청살리 벽계수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노래 요즘에 막 뭐지 잠 못 드는 밤 뭐 비는 내리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시조 부흥운동을 했다.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거기 240쪽 넘겨보세요. 240쪽. 그래서 이제 시조 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40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해방 직후에 좌우 문인을 망라한 조선 문학가 동맹의 중앙 집행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균형 감각을 보였고, 뭐 이제 뭐 국어 교재 편찬도 주도해. 그러니까 아까 주시경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국어학적인 거에도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도 썼어요. 뭐 이게 주석집도 내고 막 그랬다는 거 그렇게만 알면 돼.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노산 이은상이 이제 그 밑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단락 240쪽. 경남 마산이에요. 마산. 이분은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인 거죠. 이순계 차남으로 태어나서 기독교계의 이제 학교를 졸업했죠. 연희 전문이 이제 연세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문과, 영문과죠. 중퇴한 뒤 일본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서 공부했어요. 아주 독특하게 사학과를 또 공부를 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양조동, 손진태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말 글 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가 또 중요한데 23년부터 고향, 자 여기서 밑줄 세요. 고향과 과거, 국토와 자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드러낸 작품을 창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 알아두실 것은 이은상의 노래들이 그 시들이 노래가 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봐봐요. 좀 내려가다 보면 가고파,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노래 가고파잖아요. 그 집 앞, 뭐 금강의 살얼이 났다 이 노래도 되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와요. 봄처녀도 있고 성불사의 밤. 되게 성불사 깊은 밤에 뭐 극한 풍경 소리 뭐 해갖고 나오지 않나요? 제가 몇 개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멋진 작품들이 다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은상 시인의 노래들이에요. 시를 노래화한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1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뭐 창작도 하다가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수를 또 했어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기자도 하고 편집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제 옥고를 또 치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납 얼북 시인의 검열을 지침 정종시로 만든 최동선의 가곡을 향유할 수 없게 되자 가사를 새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되게 이제 이 시들이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곡이 많이 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은상.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작품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하나씩 이제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문자로 쓰고 읽는 시조 이병기. 이병기는 이제 가람 이병기인데 이병기의 시의 대표적인 그 시조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난초예요, 난초. 난초라는 시 모르세요? 이병기 하면 난초라는 시가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이병기 난초 치시면 아마 쫙 나오는데 이 난초가 연시조예요, 연시조. 그냥 그렇죠, 시리즈 맞아요. 그 연시조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윤선도가 연시조였거든요. 윤선도는 들어봤죠. 윤선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구씩을 써. 봄에 10수, 여름 10수, 가을에 10수, 겨울에 10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수씩 썼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이 10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야.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뭐 5시, 7시 예를 들어서 8시, 9시, 뭐 2시, 3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써 있다니까. 열수식이 전부 다 새벽부터 저녁까지를 다 써놓은 거야. 윤선도. 이게 지금 아무나 이렇게 쓰겠어. 1년을 다 쓴 거야. 1년을. 이 윤선도의 시조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연시조다. 하여튼 그래서 시조를 봐요. 세행으로 정제된 자유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시조는 형식이 고착된 정형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고착된 정형시 하면 뭐예요? 써보세요. 3장, 6구, 45자. 이 말 들어봤죠? 몰라요? 3장,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 6구잖아요. 초장이 그 2개의 구식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할 때 한구, 하늘 아래 메이로다 또 한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세행으로 정제된 정형시이기 때문에 세행 안에서 형식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장 척구를 삼음절로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종장 척구를 세 글자가 아니라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이거 세 구는 지켜져요. 아시다시피 처음 세 글자는 지켜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의 형태로 이렇게 시조를 쓰려고 했지만 뭐 자유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라는 것의 규칙이 아무리 뭐 해도 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42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제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유시형이 자리를 잡은 1920년대 시단에서 시조가 근대문학의 양식으로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세요. 가창을 염두에 둔 243쪽 첫째 줄.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로 쓰고 있는 텍스트를 창작해야 했다. 그러니까 가창이라는 건 노래예요, 노래. 가창이란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노래라고 이해하면 돼. 그거를 염두에 둔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자로 쓰고 있는 텍스트를 창작해야만 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조라는 게 시절 가조. 시절 가조는 뭐다? 유행가예요, 유행가. 유행가는 노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감, 실정. 아까 실감, 실정 중요한 말 또 나왔네. 제가 저기 이병기 하면 실감, 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병기가 이제 병이잖아요, 병. 그다음에 실감, 실정은 실이잖아. 병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포인트 되는 말 딱 잡아놓으면 안 잡아먹죠. 객관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용어를 선택을 해서 격조 있는 변화를 연작을 쓸 걸 제시했다. 그래서 아까 이병기의 대표적인 게 난초라는 연작시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게 어디 나오냐면 그 초록색 그 밑에 보세요. 정서의 통일에 초점을 둔 연작 방식은 난초 3에 드러난다. 나오잖아요. 이게 난초 3이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는 줄줄 내린다. 꽃이 지던 난초 다시 한데 피어나며.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고적한 나의 마음을 저기 위로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쓰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째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고적하던 화자가 난초가 꽃을 피워내자 향을 느끼며 위로를 받는, 그래서 이제 독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난초가 혹시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난초가 이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물을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 이거. 뭐 이렇게 선물 받아도 이게 놓아두면 이게 좀 잘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잘 키우는 분들은 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조 3장 중 특정장의 주제행을 배치하는 중점식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점식이라는 건 이게 이제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 그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중요할 중자예요. 여기서는 이 중자가 중요하다. 뭐 이게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mportant.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장이 조응하며, 그러니까 각각 장마다 조응한다는 소리예요. 조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룬다는 거예요. 조응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어지는 평포식. 그러니까 평포식이라는 게 뭐냐면 시조의 장마다 다 조화를 이루며 이어지는 구성. 이걸 평포식이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평평할 평자에
배포할 포자예요. 평포식이란 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중점식으로 구성한 오동꽃에서는 중장에서 소리 없이 떨어지는 오동꽃이 종장에서 화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오동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죠.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한두 개의 소리 없이 나려지는 오동꽃을 가랴다 발을 멈추고 돌아보노라. 뭐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이 은은해.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 다음에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 이것도 서로 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이 원인이 돼. 한두 개 소리 없이 내려지는 오동꽃이 있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이 원인이 돼서 종장에서 화자의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포식으로 구성된 그 밑에 단락 서양에서는 별을 응시하는 화자의 몸에 서양나무의 짙은 향이 배어든 상태를 표현한다. 나왔네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서 이제 배치한 화자, 별, 밤 교차하는 상태를 천지도 한 마음이다라는 구절로 제시를 해. 하늘과 땅이 한 마음이야. 서양의 향기가 화자의 몸에 스며든 상태를 몸은 더욱 피곤하다. 고나다는 건 피곤하다겠죠. 그래서 어드런 술을 마시어 이되도록 취하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라일체라는 건 뭐냐면 사물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 여러분 이것도 이제 책이 안 나오지만 한 말씀드리면 무라일체란 말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무라일체가 경전에서 나오는데 이게 모르시죠? 장자에 나와요. 장자. 노자 장자 할 때 장자라는 책에 나와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가 영어로 말하면 무라일체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엑스터시란 말 알겠어요? 엑스터시란 말 많이 쓰는 말인데 모르면 써보세요. 무라일체가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터시. 이게 그 무슨 향정신성 무슨 약 있잖아요. 엑스터시라는 약이 있어. 알약. 그게 무아지경이라는 뜻이에요. 무라일체. 무라일체라는 게 무아지경, 나를 잊어버리는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영감론에서 나왔어요. 영감론. 아, 그렇죠. 영감론. 영감론의 영감론. 똑똑하셔. 그 문학의 이해 영감론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재밌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알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무아지경의 엑스터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식민지 시기의 이병기는 난과 보세요. 난 나왔잖아. 서적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신묘하는 방식으로 식민 현실과 거리를 두었으나 해방 후에는 무질서와 가난과 상처로 가득 찬 현실을 시조에 반영한다. 자, 요 부분 세 줄을 좀 밑줄 좀 칠까요? 244쪽 마지막 단락 세 줄. 식민지에는 난과 서적, 해방 후에는 무질서와 가난과 상처로 가득 찬 현실을 시조에 반영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은상으로 넘어갈게요. 245쪽. 읍조리고 노래하는 시조. 이은상은 노래를 위해서 시조를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조가 노래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시조를 신문학의 하나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내가 거의 외로운 걸음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창작 시조의 대중성을 확보해. 여기다 붙여주세요. 창작 시조의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자부심.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읍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일단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46쪽. 자, 이은상은 시조를 일상에서 읍조리고 부르는 노래로 접했다. 하여튼 여러분 노래 어쩌고 조금 이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게요. 고시조는 노래로 불렀으므로 새로운 시조 역시 낭독할 수 있도록 입말을 살려야 한다. 여기 밑줄 세요. 입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밑줄자. 246쪽 네 번째 줄이요. 자, 구술성이라고 써요. 구술성.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전승되는 구술이란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걸 구술성이라고 합니다. 구술성. 그래서 입말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보다는 시각, 말. 아까 청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 구술성이 구지가 생각나는데 예. 비슷한가요? 뭐 그거 비슷한 거죠. 구지가도 예,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입으로 그러니까 구술성이 구비문학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구비문학.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상대시가 말씀드린 거 9595 수기였냐 약불렸냐 번작이 끼냐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또 연결되죠. 상대시가. 아, 이제 뭐
여기서 지금 강의하셔도 되겠 강의하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청각이 강조한다. 이은상은 자 금강산을 막 기행을 많이 해서 43편의 부제목을 붙인 야 금강산을 이렇게 이 금강의 산을 이랬다 노래 들어보셨죠 옛날에? 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그 노래 있어요. 금강의 산을 이랬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강 기로도 있고 밑에 나오죠. 금강이 무엇이뇨? 도리오 무리로다. 도리오 무릴러니 안개요 구름일리. 자,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법인데, 자, 이런 수사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수사법. 몰라요? 자, 금강이 무엇이뇨? 도리오 무리로다 나왔죠? 근데 도리오 무릴러니 또 나왔네? 안개요 구름일러라. 또 안개요 구름일러 또 나왔잖아요. 자, 무슨 반응? 연호시작 때. 아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연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법이란 말이 뭐냐면, 연세적이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거 보세요. 도리어 물 나오고 물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안개 구름을 또 받았잖아요.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시 쓰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세법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연세법으로 한번 시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계속 받아서.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강이 어디 있느냐? 동해의 가이로다. 동해가에 있다. 갈자는 거길러니 올자는 흉중.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런 거죠. 나라라 이대로 찍혀 함께 늑자하노라.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찰나의 미학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사진은 그 마음으로 찍은 사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이렇게 셔터로 찍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찰나에 딱 찍힌 사진이 가장 멋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놨잖아요. 이게 약간 옛날 말투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구술성이라는 거. 지금 아까 그 구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금강의 산을 잃었다. 예. 이런 뒤에 그 어체를 예. 아까 이 어휘 문법에 약간 비슷하게 고어체죠. 그러니까 금강 그렇죠. 고어체. 그것도 좀 약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산을 잃었다가 계속 그거는 이제 연세법은 아니고 네. 산을 잃었다가 계속 나오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두뇽 가군이잖아요. 가군이죠, 가군. 그러니까 뭐뭐 났다가 끝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연세법 뭐냐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나온 것이 여기 또 나와.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또 나와. 여기서 이제 끝에 갔죠. 여기 나온 게 여기 또 나와. 이해가요? 이런 게 연세법. 이렇게 해서 요 단어가 여기 또 나왔잖아요. 요 단어 그렇죠. 이어서. 그러니까 가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연세법을 이렇게 하는 가군은 뭐뭐 났다가 이렇게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르죠 이건. 네. 달라요. 가군하고 연세법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좋아요. 질문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공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이게 학문이 한자로 이것 좀 알려드려요. 학문이 뭐냐면 어떤 분은 이건 줄 알아. 배우고 묻는. 예,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배우고 물어야 돼.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되게 이제 문자학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인데 논어 뭐 맹자 이런 거 대가예요, 대가. 근데 나중에 질문이 있냐고 하니까 애들이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만 있고 문이 없다. 그런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학문을 물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그것도 알아야 네. 묻죠. 저도 대답할 정도의 실력은 돼요. 아니요 여기처럼 알아야 묻죠. 그러니까 예. 투문 가군 예. 이 자체가 시에도 당연히 시에 나오는 거죠. 예, 그 시에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알면 되게 재밌다니까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247쪽을 다시 보면 자 동해 가이로다라는 뭐 문자 자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자문자답 뭔지 알잖아요. 도리어 무리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뭐 연세 아까 연세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쭉 가는 것들이 있다. 그 정도 이해.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여기 이제 흥을 돋구는 의성을 라라라를 배치함으로써 이게 라라라 그러니까 이게 리을 의미잖아. 유음이야 유음. 얄리 알라시형 얄라리 알라 생각하면 돼. 우리 청산별곡에서. 그래서 그 홀가분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국도에 대한 긍지를 우리말의 구술성을 지금 보세요. 이제 구술성이란 말 제가 동그라미. 이제 좀 알겠죠. 아 이거 청산별곡에 나왔던 그 얄리 알라시형 얄라리 알라의 그 리을이구나.
그리고 고전을 왜 공부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연결되네요. 네. 그 고전을 모르면 아이 고전을 이렇게 고리탑 여러분 아마 국문학과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고전은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죠? 했어요? 별로 안 했죠. 고전에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로 생각. 근데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고전 연결 다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외의 시조에서도 청각성 보세요. 하여튼 이은상 하면 청각이에요. 청각을 이은상이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 이은상이 청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시험 보실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다니까. 나중에 청상 이러면 이은상 시험 보실 때 연습장 달라해갖고 청상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답을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이해가시죠? 딱 해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역사. 그러니까 이 언어 감각을 살려서 고향, 자연, 그리움, 뭐 연모 이런 것들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파, 뭐 고향에 대한 성불사의 밤, 그다음에 여기 5, 6도의 날씨의 변화, 뭐 이런 5, 6도는 몰라도 가고파하고 성불사의 밤은 알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인이라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은상은 자 다음 페이지 시조를 특별한 문제 의식 속에서 계승해야 할 민족적 전통이 깃든 문학 양식이 아니라 자 여기 세 줄 밑줄 치세요. 248쪽에 세 줄 첫 줄부터 시조를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내면과 보편적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조라는 게 그냥 옛날에 썼으니까 잘 더 쉽게 풀어드리면 옛날에 쓴 거니까 현대에 또 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조는 고려 말에서부터 막 조선시대까지 썼잖아요. 불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내면과 보편적 감정을 표출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런 형식의 글을 얹어가지고 실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 해방 후에는 피라민의 행렬 속에서 발견한 조국의 모습을 의인화한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아. 이렇게 썼는 거예요. 너라고 불러보는 그러니까 조국을 너라고 이렇게 불러버렸다는 거니까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아 하면 도노법인 거고, 그렇죠? 분단에 대한 절규와 울분이 담긴 고지가 바로 적인데 등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족 분단, 국토 상실 이런 거 나오면 다 누구다? 이은상이에요. 이은상 하면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원문에 난초 나와요. 난초. 지금 248쪽에 감각적 시혈을 통한 세계의 신미화. 그러니까 신미화라는 거는 아주 미적인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신미화란 말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학에서 미적 경지로 이르게 함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걸 신미화라고 해요. 신미성. 그래서 한 손에 책을 들고 조다 선뜻깨니까 졸다 요즘 말로 하면 드는 벽 비껴가고 서늘바라 밀어오고 난초는 두어 봉우리 바야흐로 벌어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난초 이게 1에 나오네. 가람 이병기에. 그래서 249쪽에 보면 책을 들고 졸던 화자가 갑자기 선뜻은 갑자기 잠에서 깨 어떤 기운을 느낀 것이다. 볕이 들고 서늘한 바람이 이는 미묘한 기운이 몸에 투입하자 화자는 난초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느끼는 거 그런 감정을 그대로 쓰는 거 보이시죠? 느낌을 주격조사를 생략한 채 볕과 바람과 봉우리만을 제시하여 바야흐로 벌어지는 난초의 움직임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선뜻이라든가 바야흐로라든가 이런 부사어잖아요. 비껴가고 이러고 이런 거 다 감각적인 서술어잖아. 비껴간다, 이러온다, 벌어라 이런 것들처럼 통해서 그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가람 이병기. 자, 이 가람 이병기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기억나세요? 자, 잊어버렸죠? 239쪽 다시 봐봐요. 실감실정. 예, 여기 239 왼쪽이 개관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병기 하면 실감실정이란 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런 거를 실감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감실정 꼭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49쪽으로 와보세요. 249쪽.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건 넘어가고.
자, 250쪽으로 갈게요. 250쪽에. 그래서 이제 이병기는 유적지나 명산보다는 현재 삶의 공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은상 같은 분은 막 조국의 분단 이런 걸 가야 되니까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휴전선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돼. 근데 이병기는 그렇죠. 난초를 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난초는 어디 밖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안 가면. 이병기는 집에서 난초. 완전히 이해했어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삶의 공간을 그 안에서 난초만 하면 끝난 거잖아요. 난초를 보면서 그래서 과거 해안에 빠지기보다는 그 난초를 보고 그 변화, 난초가 막 자란, 저도 난초를 잘 못 키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난초를 키운 분들은 그 난초가 이렇게 자라는 변화가 되게 멋있대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정경에서는 뭐 이렇게 뭐 걷어들인 산머리, 움막, 배고프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병기는 자기 내면을 되게 강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내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면과 이질적인 것, 될 수 없는 것의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타자성을 배제. 그러니까 타자성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병기는 그 식민지시대 창작한 순수와 탈속의 미적 세계. 그러니까 난초를 보면서 내가 어떤 약간은 뭐랄까요, 그 선의 경지 이런 그 깨달음의 경지로 빠져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자와의 매개를 통해 새롭게 실현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하면 쉽잖아요. 네, 여기 타자 질문하세요. 예. 그럼 기말고사 때요. 예. 거의 그 작품을 하고 누구의 작품이냐 이런 식으로. 작품을 가지고도 나올 수도 있죠. 작품까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은상하고 이병기는 두 사람 비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뭐 나와봤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이은상의 작품이 아닌 것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다음 중 이병기의 문학 세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병기의 문학 세계를 세 개를 써놓고 이은상을 하나를 집어넣어. 또는 다음 중 이은상의 문학 세계가 아닌 것은 이은상을 세 개를 써놓고 이병기 하나 집어넣어. 그렇게 나오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결론 부분에 문학사적 의의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두 사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기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자성을 배제했다. 이 사람 난초를 키워. 난초 키우니까 안으로 혼자만 볼 거 아닙니까? 스스로 봐. 그러니까 타자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여러분의 암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암기가 나쁘진 않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를 암기하고 이러는데 이걸 공부를 할 때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암기도 이해가 바탕이든 암기가 돼야지 이해는 하나도 없이 암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막 암기할 필요 없잖아. 이은상은 난초가 있지. 난초를 생각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말소리에 대한 감각적 기억, 가고파. 이 노래 여러분 내 고향 남쪽 바다 급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거 노래 뭐 가요 무대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엔들 이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거 들어봐 보세요. 완전히 약간 저 청상이라고 기억나요? 청상하니까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청상 청각적 하면 이은상이라고 일단 그 청상 그렇게 외우시라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완전 이걸 보면 이게 그냥 우리 말이지만 막 파도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새 나늘고 막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써놓으세요. 청각적 심상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냥 가고파를 들을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은상의 시 세계를 공부를 하면서 이은상은 분단 현실을 주로 노래한 시인이고 청각적인 이미지 이런 거 들으니까 이게 이거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고파가 고향을 근데 이게 평시조 열수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조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고향은 파란 물과 잔잔한 바다와 모래판과 배짱이 있고 넘겨보세요. 아침이 오고 석양이 지는 곳. 그곳에 색동옷을 입고 순수하게 어울리던 유년이 보존되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돌아가도 유년의 체험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순수한 상태로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영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윌리엄 워지워드라고 들어보셨죠? 윌리엄 워지워드의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워지워드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거든요. 무지개.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노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뛴다고. 여러분 지금 무지개 보면 마음이 뛰나요? 잘 안 뛰죠? 아 그게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들죠. 옛날에 막 무지개 보면 그게 무슨 선녀들이 막 타고 오는 계단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즈워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써보세요.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른이 되어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지니고 싶은 그런 마음. 워즈워드가 나이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86세까지 살았어요. 그 옛날. 그러니까 워즈워드가 19세기 뭐 이런 거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 86세까지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 자연에서 막 살다 보니까 되게 장수했어요.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러니까 이 워즈워드의 생각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는데 왜 영문학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영문학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 이게 워즈워드적인 생각이었구나. 우리는 그런 걸 딱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은상이 그러면 이런 영문학적인 공부를 또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 이게 이런저런 의미가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말이 틀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릴게. 240쪽의 마지막 줄 다시 보세요. 이게 영문학을 안 하면 이건 캐치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어? 기독교계의 240쪽 마지막 줄. 마산 창신학교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 문과를 물론 졸업은 못했어. 중퇴했어. 다니긴 다닌 거죠. 요즘 말하면 연세대 영문과 한 2학년 3학년 다닌 거죠. 네. 맞아 틀려요. 그러면 워즈워드를 배웠겠어 안 배웠겠어? 배웠겠죠. 제 말이 네.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워즈워드적인 바인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국문학만 한 분들은 절대로 캐치 못하죠. 제가 왜 영문학을 한 게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워즈워드가 그랬다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가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게 뭐냐면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싶다. 그게 어른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막 쓰게 됐다. 가고파가.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거기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252쪽. 가고파의 고향은 유년의 체험이 보존된 개인적 장소이자 민족적 일체감을 확인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환기돼요. 환기랑 불러일으키는 걸 환기라고 합니다.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환기, 불러일으킴. 가곡으로도 불러졌다. 그래서 가고파의 시행 배치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곡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은 초록색은 넘어가고 그 다음 시조의 행 배치를 자유롭게 풀어둔다. 초장, 중장, 종장을 삼행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육구 단위로 배치하지 않아도 돼. 근데 기본 틀은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장, 척구도 독립된 행으로 배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 형식만 따온 거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 좀 치세요. 뭐라고 밑줄 치냐면 거기 두 번째 줄 253쪽 끝에 작가와 독자의 밑줄서의 호흡을 일치시키고 시상과 그 말을 호흡에 맞추기 위해 시조의 행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조는 시조인데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시조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 돼. 뭐 길게 써놨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반복의 범위가 전편에 확산되는데 1년부터 10년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물새들 날이 가고파라 가고파.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가고파 보고파 이런 게 가군인 거예요. 왜냐면 가고파를 오늘은 자리에 썼으면 이게 만약에 가고파 같은 걸 이렇게 썼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세법이 되는데 끝에만 나왔잖아. 이런 걸 가군. 돌아가 찾아가 다 가군이야. 그리고 안겨도 비슷하잖아.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이게 다 가군이에요. 가군. 이런 거는 애교로 봐주는 거야. 겨나 워나 비스무리 하잖아요. 이런 건 다 가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됐다는 거고요. 자, 초장과 중장을 넘겨보세요. 구별로 배치하고 종장 첫음보가 독립된 행으로 배치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뭐 길게 써놨는데 뭐 이런 걸 다 몰라도 되고 시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각색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이걸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낭송할 수 있게 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 자, 1920년대 254쪽입니다. 운동과 담론 차원에서 시조 부흥론 아까 이야기했고요. 체남선 그런 그 조선의 문명과 문화의 성취도구로 시조를 과거화했는데 이병기는 실감 실정 또 나왔네요. 보세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현재했고 이은상은 글로 쓴 시조, 자 이제 밑줄 세요. 글로 쓴 시조임에도 말로 을조리고 노래로도 부르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 이병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는데 글로 쓴 시조임에도 말로도 을조리고 노래로도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은상이잖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정말. 이병기는 시조를 창작하며 창작 방법은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론적인 게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 255쪽. 그래서 문장과 동화일보를 통해 후진 양성, 육성,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했고, 이은상은 아까도 했죠. 고향과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여기다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써보세요. 1번. 고향과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1번.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조를 대중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했다 2번. 그다음에 향유층과 향유 방식의 제약 3번. 시와 노래의 구분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말과 글의 경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조가 소통되도록 하였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조를, 그러니까 그 의미들의 맥락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서 지금 이병기와 이은상의 차이인데, 이은상은 하여튼 공감대, 고향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노래를 좀 더 구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 이제 시지만 그게 이제 노래화한 것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말과 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조가, 그러니까 시조라는 게 이제 그 뭐 어떤 공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곳에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병기 같은 사람은 문학은 언어의 화장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병기는 약간 그 뭐랄까 시조를 이병기가 멋있는 말이, 문학은 멋있지 않아요? 언어의 화장이래.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군으로 화장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멋있잖아요. 이게 이병기가 한 말이에요. 이병기가. 그런 것들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병기는 유적지나 명산을 찾기보다는 뭐예요? 현재 삶의 공간. 난초 생각하면 돼요. 회한에 빠지기보다는 순간의 시간. 난초를 순간 또 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의 풍경. 지금 여기, 난초 보는 지금 여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실감, 실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두 사람 다 공부할 머리 지난다 그러면 한 사람만 확실히 알면 아닌 게 이해 가요? 이병기만 여러분이, 난 둘 다 헷갈려. 이병기만 확실히 봐도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닌 게 이은상이고, 이병기 난 헷갈려. 이은상만 확실히 봐도 아닌 게 이병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는 이은상, 이건 이병기.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의미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55쪽까지 제가 설명을 좀